안녕하세요. 2025년 11월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꼭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. 바로 세무와 노무 관련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마감일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. 인도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각종 마감일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. 그런데 특히 이번 11월은요, 여러 신고 일정이 막 겹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를 세금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. 왜냐하면, 월별, 분기별, 또 다른 여러 마감일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는 시기거든요.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기 딱 좋은 기간인 거죠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.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 11월 전체 컴플라이언스 미로를 한번 훑어보고요. 그 다음에 GST 마감일, 급여랑 원천세 의무, 그리고 신고가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최종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 11월의 컴플라이언스 미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번 달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11월의 마스터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상품 용역세, 그러니까 GST부터 원천징수세 TDS까지 주요 마감일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각 항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.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핵심 영역이죠. 바로 상품 용역세 GST 마감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이 GST라는 게 양식도 여러 가지고 날짜도 제각각이라 꼼꼼하게 챙겨야 하잖아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GSTR1하고 GSTR3B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. GSTR1은 내 매출 내역을 신고하는 거고요. GSTR3B는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서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GSTR1 신고가 늦어지면 여러분의 고객사, 즉 거래처가 세액 공제를 제때 못 받게 돼요. 그럼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에도 영향이 가겠죠? 특히 좀 작은 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QRMP 제도라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. 이게 뭐냐면 신고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고하게 해주는 거거든요. 신고 주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11월 GST 관련 일정을 한번 보세요. 크게 4단계로 흘러가죠. 10일하고 10일에 각종 신고가 시작되고요. 그 다음에 최종 세금 납부는 20일과 22일 이렇게 마무리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. 바로 급여 및 원천세 의무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직원들하고 관련된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공제 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11월의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월 초인 7일에 우리가 급여나 임대료 같은 거 주면서 미리 떼어놨던 원천징수세, TDS나 TCS를 먼저 납부하고요. 그리고 15일에는 직원들의 퇴직기금, PF랑 건강보험, ESI를 냅니다. 마지막으로 월말인 30일에 지난 분기 원천징수 내역을 쫙 정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로 이 순서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날짜랑 그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신고서 제출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.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이 날짜들을 칼같이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신고서인 GSTR3B 있잖아요. 이거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가 50루피부터 시작이에요. 게다가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. 과태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고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에요. 매출이 높을수록 최대 과태료도 더 높아지는 구조죠.
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번 달에 거래가 하나도 없어서 낼 세금이 0원이라고 해도요. 신고는 무조건 제때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것도 과태료가 나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마지막 순서, 최종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가이드를 잘 따르신다면 11월의 세금 폭풍 속에서도 자신 있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결국 이게 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거든요.